안녕하세요. 임정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한 30시간 넘게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기본서를 그 토대로 이제 요 정리 노트라고 제가 요약한 이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었어요. 4월 20일 정도에 수술을 했어가지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게 되네요. 심지어는 수요일도 나와요. 수요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코스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본 이론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쪽은 조금 스타트가 더 뒤에 있잖아요. 막 제가 열심히 따라오시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한 10분 앉아 계십니다. 자, 페이지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15쪽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 진도량 치고 굉장히 좀 더디게 나간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위 부분이 60%이고 그 중에서 골절이 한 40% 잘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요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제가 좀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워하세요. 이거 언제 배웠냐고 막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긴 시간 할애할 거고, 요거는 이제 사실 양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필기도 많아요. 그래서 필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놓쳤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필기도 빼먹지 말고 하셔야 돼요. 자, 10쪽의 골격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골격계라는 것은 아이고, 오늘 뼈를 좀 갖다 달라 했는데 이따 다음 시간에 뼈를 좀 갖다 달라고 할게요. 우리 골격계는 우리 전체의 뼈와 뼈를 구성하고 있는 뭐 인대, 연골, 뭐 관절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잖아요. 그 골격계의 기본이 되는 뼈의 기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것이 있고, 이거는 사실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이 생물 시간에 나왔던 문제, 학교 다닐 때에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조혈 기능 하나만 좀 설명을 하면, 우리 기본서에서 했지만 우리 피는 이제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이런 건더기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혈액에서 메인 역할을 하는 것들, 얘네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뼈인데, 모든 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긴 뼈 안에 보면 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골수에서 이 혈구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는 빨가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 골수 안은 빨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키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고 성장이 왕성하니까 이런 골수에 혈구를 만드는 작용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굳이 뭐 다치거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조혈작용을 왕성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골수 기능들이 다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 골수가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걸 우리는 황색 골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골수에는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가 있는데, 조혈작용을 하는 것은 적색 골수이며, 성인이 되면 대부분 황색 골수가 되고, 그러면은 피가 나면 죽어야 되나요? 피가 나면 몇 군데 이제 남아있는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하게 돼요. 이제 늑골이나 흉골, 그리고 척추, 이런 데서 조혈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골수 검사, 이제 골수에 이제 무슨 병이 있냐, 백혈병이 있냐,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이 골반뼈에서 이 골수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혈 기능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고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구조는 우리 기본서 페이지, 이 뼈 그림을 좀 같이, 10페이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골은 그냥 뼈 하나를 보냐, 혹은 현미경으로 보냐, 뼈 전체를 보냐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뼈의 모양이잖아요. 이 장골을 기준으로 이 뼈는 해부학적으로 한 4개 정도로 대표적인 걸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몸 채자를 써서 체부 혹은 줄기 간자를 써서 골간이라고 하게 되고, 이 부분은 뼈의 끝부분이라 해서 골간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이 골간 끝에 부분이다. 그래서 골간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골간단 여기와 골단 사이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골단판이라는 연골이 있는데 얘는 연골이에요. 근데 얘는 이 뼈의 어떤 성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골단판은 우리가 보통 성장판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로 뼈의 구조 중에서 성인에게서는 관찰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이 골단판이었어요. 아셨겠죠? 이 골단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골단에 있는 연골이다. 그래서 골단, 연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의 조직학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뼈,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뼈를 현미경으로 쫙 봤을 때 이제 구조물을 말하는 건데, 페이지 10쪽의 기본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가장 껍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골막, 뼈를 싸고 있다 골막이라고 하고요. 골막의 특징은, 뼈의 어떤 성장을 담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 뼈는 여러 가지 안에 이제 촘촘한 시멘트가 차 있는 제가 조직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뼈의 시멘트에 해당하는 것은 칼슘. 칼슘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칼슘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뼈의 어떤 핵심 주체가 되는 이제 이 원래 메인 역할을 하는 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골세포로 자라기 전 단계를 우리는 이 아자가 베이비 아자라 그랬어요.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조골 혹은 골모 이렇게 해서 다 얘네들 똑같은 거 이름만 틀린 거야. 얘네들이 이제 골모세포의 전 단계 세포들이 골세포로 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거나 이러면은 파골세포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골세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골모세포가 골세포로 돼서 이제 진정한 뼈가 되는데, 이 골막에는 골모세포가 있다. 그래서 뼈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골막이 있으면 뼈가 두꺼워지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골막 안에는 이제 이 탄탄한 시멘트 이런 촘촘한 질로 된 껍데기 뼈에 해당하는 피질골이 있는데 다른 말로 치밀치밀하다. 그래서 치밀골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부분에는 요쪽 요런 데나 혹은 요런 안쪽에 요런 데는 반대로 듬성듬성하다. 스펀지 모양 같다. 스펀지를 해면이라 그랬죠. 해면골도 있고 이런 긴 뼈 안에는 아까 얘기한 골수강이 있습니다. 골수강과 해면골 사이에는 하나의 막이 더 있어요. 골내막이라고 또 하나의 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골의 구조와 현미경적인 구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골의 형태학적 분류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에 따라서 긴 뼈, 짧은 뼈, 평평한 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평평한 뼈는 평평하기 때문에 길이가 자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크기만 이렇게 옆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막에 의해서만 막 주로 자라게 되고요. 자, 이 뼈의 이제 형태학적 분류를 보면 함기골이라고 있습니다. 함기골은 우리가 이 뼈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뼈다. 그래서 이 함기골에 해당하는 것이 예전에 기출로 나왔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서 18쪽 한번 볼게요. 18쪽에 보면 뼛속에 공기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상악골, 저평골, 쓸개골, 전두골 중에서 답이 쓸개골이에요. 자, 우리 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런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을 우리는 부비동이라고 하고요. 코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비동을 구성하는 뼈가 이런 동굴을 만드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비동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저평동,
사골, 그리고 상악골, 전두골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두골은 우리 보통 이 귀 뒤에 있는 뼈예요. 귀 뒤에도 동굴이 하나 있어요. 유양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이 유양동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측두골입니다. 슬개골은 우리가 뼈의 형태학적인 분류 중에서 이 어떤 뼈에 해당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자골이라고 합니다. 종자골은 뭐냐면 우리 흙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듯이 어디엔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뼈를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슬개골은 그 위에 많은 건이나 뭐 인대 이런 거 있잖아요. 건 속에 숨어 있다 해서 종자골에 해당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종자골 중에서 가장 큰 종자골이 슬개골에 해당합니다. 자, 골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뼈의 이제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골모세포가 골세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뼈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뼈가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골단판 얘기했죠? 골단판이 성장판이면서 얘도 성장판이 뭐야? 성장판이 있으면 애가 쭉쭉쭉쭉 크잖아, 그쵸? 골단판도 성장과 관련이 있어. 아까 제가 이제 골막도 얘기했어요. 골막이 있으면 골모세포가 있어서 얘도 뼈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골막은 골막에 있는 골모세포가 골세포로 되면서 뼈 하나에 이런 구성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우리는 골막내고라라고 하지만 앞에 골자는 빼고 막내고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막내. 골단판에 의한 성장은 보면은 이제 아까 이 장골에서 요 사이에 있다 했잖아요. 골간단과 골간 사이에. 얘네들이 쭉쭉쭉쭉쭉쭉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나? 얘는 연골이에요. 아까 연골이라 했죠? 이 연골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이 연골이 뼈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즉, 연골세포에서 이 연골이 골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뼈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연골내 고라라고 해요. 연골이 고라가 뼈로 됐다. 그래서 이 뼈의 이런 그 성장을 큰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여기에 그 뼈의 성장은 연골내 고라겠죠. 그쵸? 그러면 이 껍데기를 중심으로 여기 이 두께 성장, 뼈의 어떤 굵기 성장은 막내고라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장골을 기준으로 뼈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길이 성장은 주로 이 골단 연골, 골단판에 의한 연골내 고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두께 성장은 이 골막, 이 뼈 골막에 있는 이 골모세포를 중심으로 막내고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런 뼈 말고 아까 얘기한 머리뼈는 제가 퍼즐 같다는 얘기를 했죠. 이 뭐 전두골이나 두전골은 평평하다고, 아까 평평골에서 이제 두전골이나 이런 이 머리뼈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길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평골은 대부분 막내고라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뼈의 성장은 예전에 기출로, 객관식 기출로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쭉 그래서 이제 했고, 연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뼈 이제 모양을 했으니까 잠깐. 팔 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 동안 뼈 공부를 많이 했는지 기본서를 3번을 읽으면 제가 물어보는 거에 탁탁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얘기를 하면, 부분 설명을 하면 거기에 찝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상완골 근위부. 자, 그리고 손의 주상골. 그리고 상완골 원위부. 맞아요. 대퇴골 원위부. 대퇴골 원위부는 무릎 위쪽에, 무릎 쪽에 해당하죠. 자, 기본서를 한 3번은 읽으신 걸로 다 보입니다. 네. 그 와중에 작년에는 상완골 근위부 하면
이러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로 시험이 그때 늦춰졌을 때는 이걸 봐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갈등 때리다가 시기 놓친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올해는 뭐 가끔 누가 코로나로 시험이 연기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면 그런 가능성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뭐 몇백 명이 되든 이제 본인 갈 길을 가시면 돼요. 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는 몸을 이제 코로나 걸릴 수 없던데,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해 조금 약간 어리석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날린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굉장히 쉬웠잖아요, 시험이. 근데 올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을 자꾸 조절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쵸? 자, 연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격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뼈와 연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연골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물렁뼈. 자, 모든 이제 통닭, 이런 교촌이든 어디서 이제 닭을 시키면 뼈 끝에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연골이라고 하는데, 뼈 끝에 있다, 관절 연골,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뼈는 뼈가 만나는 데는 이제 연골이 하얀 뼈가 있어요. 오돌뼈라고 얘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연골은 이제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뼈에 있는 연골은 우리는 초자연골 혹은 유리연골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한 골단판, 성장판이 대표적인 초자연골에 해당하고, 뼈 끝에 있는 연골도 다 초자연골이에요. 그 외에 탄성연골이라고 있는데, 탄성연골은 우리 이제 후두개, 이관, 외이 같은 귀 쪽에 있거나 후두개에 있는데, 후두개는 어딘지 아십니까? 페이지 307쪽 한번 볼게요. 기본서 307쪽입니다. 후두개는 우리 입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먹으면 음식물과 공기는 이 통로를 같이 쓰다가 분기점에서 갈라져요. 우리 이제 이 얼굴을 구조로 봤을 때 요 코 쪽에 있는 부분을 인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후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후두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염이 연증이 생겼다는 거죠. 인두 후두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식도로 가야 되고, 공기만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 기도와 식도를 나누는 이 딱 뚜껑을 덮어줘가지고 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뚜껑을 우리 후두에 있는 덮개다. 그래서 후두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두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사례가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후두개를 자극한다 그랬을 때 사례가 킬러 걸리거나, 혹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음식물이 이제 기도로 후두개에 어떤 잘못이 이래서 들어가면 이제 폐렴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흡인성 폐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두개도 연골로 되어 있는데 탄성연골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섬유연골은 뭐냐면, 연골 중에서 조금 이제 연골이 좋은 연골은 투명한 연골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탁하고 좀 질겨야 한다고 해야 되나? 탄성이 떨어져. 섬유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붙이는 질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상으로 썩 좋지 않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섬유연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치골결합과 추간판이 해당을 합니다. 자, 치골결합도 우리 기본 수업 봤었던 분들은 딱 하면 아실 건데, 자, 139쪽 한번 보시죠. 139쪽 우리가 골반의 구조를 배웠을 때, 골반은 비구와 대퇴골로 이루어진 이 고관절을 가지고 있고, 골반 두 개의 뼈가 양쪽에 이제 골반뼈가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골반의 양쪽 뼈를 구성하는 이 뼈는 세 가지가 뭉쳐서 하나의 뼈를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뼈죠? 손바닥 장골, 궁둥이가 닿는다, 좌골,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이다, 치골. 그래서 세 가지고, 얘네들이 모여서 이 고관절과 만나는 이 부위, 비구를 형성한다. 그래서 골반을 구성하는 뼈를 쓰시오 그러면 이 비구에 해당하는 장골, 좌골, 치골을 쓰면서 가운데 이 척추 끝에 해당하는 청골, 미골을 쓰시는 거고요. 자, 이 양쪽의 골반골을 붙여놓는 것이 앞하, 뒤하고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골반이 드럼통 같이 돼 있잖아요. 앞에는 이제 이 양쪽에 치골이 붙어서 이 짚어내리는 라인의 치골 결합을 만들고요. 뒤에는 이 척추,
천골과 장골이 붙으면서 무슨 관절을 만들어요? 맞아요. 천장관절을 양쪽에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치골이 붙여놓고 뒤에는 천장관절이 해서 이 드럼통을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섬유연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섬유연골 관절이에요. 뼈와 뼈를 붙였잖아. 그쵸? 자,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관절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혹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느냐, 혹은 어떤 모양이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제 운동의 관절면의 모양 이렇게 분류가 조금 나왔었고, 어떤 관절, 활막관절이 무엇이냐, 써라! 이런 문제가 한번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관절의 운동의 이제 분류를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동관절인데요. 가동관절은 대부분이, 이렇게 활막을 가지고 있고 관절랑을 가지면서 이 안에 이렇게 윤활유가 있는 관절인 이 관절 무슨 관절이죠? 활막관절이죠. 활막관절이 대부분이 가동관절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막관절은 대부분 가동관절이다. 반면에 부동관절은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이 결합은 무엇으로 붙여놨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뼈끼리 붙여놨다 골결합, 연골로 붙여놨다 연골결합, 아예 그냥 찌긴 본드 같은 섬유질로 붙여놨다 섬유결합,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결합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머리 퍼즐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에 붙여놓은 이 본드 이 라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관 모양이다. 관상결합이라고 했고 관상봉합. 여기 양쪽 가르마 여기는 이렇게면이다. 시상봉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우리는 봉합, 두개봉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연골결합은 아까 했죠. 치골결합이 연골 그리고 추간판 연골. 섬유결합은 그야말로 이제 찔긴 주로 이제 인대에 붙여놓은 것이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원위 경비 인대 결합, 경비 인대 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비 인대 결합은 우리 경골과 비골, 다리뼈, 경골, 비골이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는 경골, 바깥쪽엔 비골이 있는데 얘네들을 발목 근처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인대를 우리는 원위 멀리 있다. 경비 인대 결합 이래서 세 개의 이 결합을 나타낸다. 자,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조직학적 분류를 좀 볼게요. 활막관절은 가장 중요한 활막이 있으면서 그 안에 관절랑이 있고 윤활액이 나오면서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활막관절의 정의를 쓰는 것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섬유관절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섬유질로 붙인 건데 두개봉합, 인대결합 이런 것들이고 두개봉합을 왜 섬유결합에 넣냐면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단단하지 않아서 섬유결합에 들어가는데 크면 골결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연골관절은 골단판, 주간판, 치골결합. 골단판도 관절에 들어갑니다. 왜?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관절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골단판, 이 골단 연골은 여기 골간단과 골단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절로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관절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인체의 3대 관절을 딱 무슨 면의 모양에 따르는지, 무슨 운동을 하는지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볼, 앤, 소켓. 이게 무슨 관절이랬죠? 구상관절이랬죠. 구상관절은 가장 튼튼하기도 하고 가장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상지에서의 구상관절은 어디예요? 견관절인데 상지의 그 구상관절은 골프공이 골프티에 얹어져 있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빠진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불안정한 관절 중에 해당한다. 반면에 하지에 있는 구상관절은 뭐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관절이라죠. 고관절은 보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몰랜 소켓처럼 팍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얘가 빠질 정도면 다른 데는 다 으스러질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관절에 해당한다. 자, 고관절과 경관절은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냐? 굴곡, 신전, 그리고 외전, 내전,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3개의 운동, 그러니까 6개의 운동이죠.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등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 장애 분류할 때 이제 관절의 운동 범위가 뭐 2분의 2 이하, 4분의 3 이하에 따른 각각의 지급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절의 운동은 이렇게 운동을 각 관절마다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범위를 재서 합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첩관절은 우리가 이 팩트, 문고리 모양 같은 관절로서 이 경첩관절이 가능한 운동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가능하다 했잖아. 굴곡, 신전.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굴곡, 신전만 가능한 경첩관절은 뭐가 있을까? 상지에서는 주관절, 그리고 이 손가락 관절도 경첩관절이고, 하지는 무릎, 슬관절, 족근관절 등이 해당을 한다. 예전에 사실은 객관식으로는 경첩관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차축관절은 차바퀴, 이렇게 차바퀴처럼 이렇게 싸고 있다. 그래서 차축관절을 했는데 차축관절은 제가 항상 여러 번 연습을 막 시키잖아요. 차축관절은 88쪽, 기본서 88쪽 한번 볼게요. 기본서 88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1경추라고 부르는 고리 환자의 환추예요. 그리고 89쪽에 있는 것은 제2경추에 해당하는 축추예요. 환추와 축추는 만나서 이 고리 던지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싫어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차축관절은 환추, 축추 관절로 싫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몸짓으로 제가 이제 막 시켰었어요. 그래서 환추, 축추 관절과 요척 관절은 기본서 1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관절인데요. 이거보다는 그림이 잠깐만요. 128쪽을 보도록 할게요. 128쪽에 팔꿈치 그림인데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이 모양이 이 상완골과 척골이 아니에요. 보면 차바퀴가 상완골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골이 있으면 척골이 싸면서 걔가 이렇게 차바퀴처럼 돈다. 그래서 여기를 차축관절 하는데 이 차축관절은 위에도 요척관절이 있고 밑에도 요척관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는 척골이 두껍고 밑에는 요골이 두껍고 이런 식의 제가 그림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상위 요척관절, 하위 요척관절이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차축관절에 해당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손에서 이 팔꿈치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소발바닥, 개발바닥, 회내, 회회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서로 이제 도르래처럼 맞물려가지고 자, 그래서 안장관절은 이제 이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군, 중수 관절인데요. 자, 수군은 손목이에요. 이 수군이 아니고 이제 요 수군, 이 수군이고 중수는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수군골과 중수골의 경계선이면 여기와 여기 사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과상관절은 이제 이 타원관절, 모양이 타원 같다 하는데요. 관절두가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환추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과상관절, 타원관절이고요. 이거는 환추, 후두관절이라고 하면서 이 환추, 후두관절이 만나서 그래, 좋아 이런 운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래는 무슨 관절?
환추 후두관절, 화상관절, 싫어는 환추 축추관절, 좌쪽관절 물어봅니다. 자, 평면관절은 그냥 이제 거의 부동관절, 반가동관절,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연골관절, 섬유연골관절은 추간판, 치골결합 등이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럼 본인이 공부하실 때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핑크 박스 11쪽에 보면 상지와 하지의 3대 관절은 그러니까 이 운동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관절 모양에 따라서 무슨 관절인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 3번 장애랑 맞물려가지고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상지의 3대 관절은, 견, 주, 수근관절, 완관절 3개예요. 견관절은 아까 얘기한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랐을 때, 구상 관절이라고 했고,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절은 굴곡, 신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완관절은 이것도 굴곡, 신전이 가능하면서 하나가 더 가능해요. 자, 우리가 물론은 이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죠? 그쵸? 봐봐요. 이렇게 하잖아. 이거를 우리는 요골 쪽으로 한다. 이거를 우리는 요측 사위, 그리고 척측 사위, 사위 장모할 때처럼 요측 사위, 저측 사위, 요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바닥 장을 지지리, 장측 굴곡 이렇게 한다. 배측 굴곡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상지의 3대 관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상지의 3대 관절은 그러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요거까지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지의 3대 관절 첫 번째 이 견관절은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3개의 뼈 뭐가 있을까요? 견갑골, 여기 무슨 상완골, 그리고 쇄골, 이 3개가 맞물려서 견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객관식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관절은 이것도 3개예요. 상완골이랑 요골, 그리고 척골 3개죠. 여기는 수근골, 중수골, 요골 다양한 뼈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이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요골이 있고, 여기 수근골이 두두두두 있고, 중수골이 있고, 이 전체가 손목 관절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무슨 뼈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 관절인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까지 표로 본인이 정리하시고, 자, 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의 첫 번째 고관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구와 고관절이 만나는 무슨 관절? 모양에 따른 구상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구상관절은 어떤 운동을 하냐? 굴곡, 그리고 이렇게 신전, 그리고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이런 운동 똑같이 가능해, 그쵸? 그리고 슬관절은 굴곡, 신전이 가능하다 했어. 슬관절은 어떤 뼈로 그럼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뭐야? 대퇴, 경비 3개로 되어 있어, 그쵸? 근데 여기 비골은 제가 또 슬관절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비골은 붙어있는다 그랬기 때문에 슬개골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슬관절은 모양에 따른 분류에서 무슨 관절이었다? 경적관절이었다. 자, 그리고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족관절도 약간 복잡해가지고 요거는 뭐 비골, 병골, 그리고 족궁골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모양에 따라서는 이 경적관절에 해당하고, 가능한 운동은 여기 이렇게 족배굴곡, 족저굴곡, 그리고 발바닥을 안으로,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으로, 발바닥을 안으로 하는 운동은 내반 혹은 내번이라고 돼요. 왜 반, 왜 번이라고 돼요. 아시겠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고관절 요 정도는 운동의 범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대랑 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벨트는 뭐야? 여기서 이제 끊어지지 않게 허용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운동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경비인대 결합, 경골과 비골을 붙잡아줬잖아. 둘이 딱 맞물려서 그 운동 범위를 삐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건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서 힘줄이라고 하잖아. 건, 근육, 뼈, 요 사이를 하고 있고, 이 건과 근육은 사이가, 그래서 구분이 모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뭐 회전근 혹은 회전근개 건,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 경계선상이 모호하게 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과 인대가 있고, 이 인대와 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건을 조금 제가 했었었죠. 이 건 중에서 이 중요한 건이 페이지 1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니야 16쪽 17쪽 페이지 16, 17쪽에 이 아저씨도 제가 좀 이렇게 포스에 붙여놓으라 했죠. 이 아저씨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이제 덮고 있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뒤에 보면 17쪽에 보면 하지 쪽에 아킬레스건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가자미근이랑 비복근. 이 아킬레스건을 만든다. 자,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착지를 잘못할 때 자주 이제 파열되거나 하는데, 아킬레스건을 이제 파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검사는 MRI예요. 왜냐면 연부 조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요 했을 때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됐나 안 됐나 이제 신체 검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보통 엎드려 가지고 요 종아리 여기를 쫙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발이 이렇게 족저굴곡되는 양상을 나타낸대요. 이 종아리를 압착을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음성.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된다. 그러면 종아리를 쫙 해도 족저굴곡이 생기지 않아. 그거를 우리는 톰슨 압착 검사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고 해요. 자, 핑크 상자 11쪽에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상지와 하지의 길이 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는 어깨뽕에서부터 제일 긴 손인 장지까지, 하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길이를 잴 수가 있는데, 많이 재는 것이 전상 장골극해서 앞쪽에 위에 있는 골반의 장골의 극, 여기 이제 제일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 다리에 경골내과라고 돼 있는데, 이 경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족관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 기인뼈는 다른 뼈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가 불룩하게 돼 있어요. 그 불룩하게 돼 있는 것을 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에서, 경골에서의 과는 이 복숭아뼈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골의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골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길이까지를 보통 하지의 길이로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정형외과적 계측을 많이 이제 좀 다루고 있어요. 시험에서 운동 범위가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이 더 큰 경우는 무엇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막 한두 번째씩 내게 되는데, 우리 또 정형외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지의 길이 측정이에요. 사지의 길이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의 길이의 차이가 가장 문제가 많이 돼요. 보통 우리가 사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사지부동 중에서 하지가 문제가 기능적으로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 그걸 우리는 파행이라고 하죠. 파행 때문에 하지부동은 여러 가지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지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다리가 짧더라.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 골절이나 이런 외상이 있다거나, 혹은 종양으로 수술을 했어. 이런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길이가 달랐을 때, 우리가 골절로 다리 길이가 달랐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하면은 치료를 해줬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리 길이가 다르다. 어떻게 하냐? 다리 길이를 맞춰줘야 되죠. 보통은 이제 신발에 깔창으로 많이 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어떻게 수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긴 뼈를 절제해서 길이를 맞춰주거나, 혹은 짧은 뼈를 연장해주는 길이 연장술 등의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지부동에 관련된 문제 등도 한 번 정도는 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골절이나 이런 거 혹은 외상으로 인해서 또 많이 남는 합병증 하나가 근 위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속고를 굉장히 오래 이제 다리에 감아놨다. 딱 가면은 여기가 가늘어졌어요. 왜? 안 쓰니까. 안 디디면 근육도 이렇게 막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 보세요. 여기 허벅지 터질라잖아요. 그쵸? 근 위축이 이제 골절이나 이런 외상의 후유증으로 오는데, 근 위축이 올 때 이런 평가하는 방법은 줄자를 이용해서 둘레를 재는 거예요. 여기 대퇴부, 혹은 아래, 하퇴부, 혹은 여기 상박, 전박 이런 데를 재는데, 가장 많이 재는 곳이 여기 보면 대퇴, 하퇴, 상박, 전박 네 가지를 우리가 줄자를 이용해서 근 위축 정도를 평가한다. 요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11시에 보도록 할게요.